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거는 여러가지 이유, 특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할 세상 이야기. 먼저 강아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적으로 기병, 피부병, 아토피로 고생하는 반려견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만성적인 피부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치유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자연치유력이 현대의학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동물들이 다양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동물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자기가 진화해온 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료적 도움 없이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 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반려동물은 굉장히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피부병 증상을 앓습니다. 그 여러가지 이유를 개선하면 반려견은 자연치유력을 회복해서 점점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반려동물의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다양한 원인을 개선하기보다는, 가령 아토피 같은 경우는 말라세지아나 유전자, 단백질, 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린다고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나 아니면 항곰팡이제, 그리고 또 증상만 억제하는 이런 다양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그리고 요새는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물로 증상만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처방했을 때 가려움증이나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증상은 가라앉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성적인 피부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트루먼 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은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만들어진 무대고, 보통은 그것이 무대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무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무대를 벗어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카르텔에 포위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야만 이 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반려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만약에 지금 반려견이 아토피나 다양한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부제와 화학적인 사료 첨가제가 들어간 그런 사료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반려견은 사료를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이 사기꾼 재봉사들이 임금님을 거짓말로 현혹한 것처럼 사료회사나 아니면 사료회사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반려동물은 사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귀나 피부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료를 끊어야 합니다. 사료를 끊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료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망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해서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반려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만성적으로 반려견이 기병, 피부병,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회복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 아이들 몇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성피부병 치료 사례. 먼저 얘는 함양에서 온 말티스 사랑인데 얘는 5년 전부터 피부병 증상이 심해서 사이토 포인트를 비롯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쿠싱이나 그런 검사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간 아이인데요. 이 아이 피부 상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리고 농포가 여기저기 형성되고 또 피부 전체가 발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발도 계속 핥아서 여기저기 털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사랑이 보호자 같은 경우는 경남 함양에서 가정의학과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여름 휴가 기간에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상담을 받고 가서 돌봐준 후 보면 한 달 좀 안 돼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피부가 붉었던 것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고 또 다리에 탈모됐던 것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얘는 남양주에서 왔던 루이로 1살 때부터 피부 농피증으로 여러 동물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생제에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저희 병원에 왔던 사례인데 피부 자체가 털을 긁히면 여기저기 이렇게 농피증 증상을 보였고 또 꼬리 있는데도 그러고 배 있는데 부분도 여기저기 보면 농포가 보입니다. 이랬던 아이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또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서 돌봐주셨는데 처음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상담을 받고 집에서 이벽을 자주 하게 털을 깎았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피부 증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6개월 후에 사진을 보시면 피부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병원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런 약을 일체 처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렸고 그렇게 관리를 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동물병원에 몇 번이나 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함양에서 온 사랑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상담받고 가서 집에서 돌봐줘서 그렇게 회복되어졌고 또 이 사랑이 같은 경우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3번 확인하고 아이가 좋아진 이후 그 다음에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해드리는 애들처럼 오랫동안 외형으로 고생하는 영웅이는 깨끗해졌고 또 양주했던 보리도 피부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80에서 90%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곰돌이라는 아이도 3년 동안 앓던 기병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애들도 좋아졌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돌봐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강아지 피부병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찍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간 아이들은 거의 70~80% 정도가 한두 번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서 관리해 주다 보면 오랫동안 고생하던 좀 전에 소개해드린 사랑이나 루이 같은 경우는 거의 4~5년 동안 동물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왔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한두 번 상담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손님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또 문제의 원인이 그냥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초진 같은 경우는 1시간 가까이 상담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특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하면 한번 꼭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원 광고하냐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지금 반려견이 오랫동안 기병, 피부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보호자분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아지 기병이나 피부병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면 강아지 피부병을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정리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반려견 중에 7, 80%는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강아지 피부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으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입니다. 이 계엄령은 모든 분들이 다 봤듯이 헬기가 국회에 동원을 했고, 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침탈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국헌을 문란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조기에 막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후로 그 내란 수괴를 법에 따라서 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빨리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또 파면하라고 시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한참 추울 때 한남동에서 집회를 하던 사진이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윤석열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은 참 생각하기도 힘든데, 많은 제3세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쿠데타 이후에 독재 체제로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보면 시체를 담는 영양백을 3,000개를 구입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석방한 후에 영양백을 1만 개를 더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 영양백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걸까요? 국방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대적인 숙청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다시 복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일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로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희 동물병원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데, 서울 성동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도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신부님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미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는 안국역에서 24시간 철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갔다 왔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되고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헌재에서 선고를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졌는데, 다행히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 선고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99% 이상
파면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80년대 후반 학번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호원철폐, 군부독재 타도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종로나 그런 데서 시위를 했고 백골단이나 정경들이 최루탄을 쏘고 쫓기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전두환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그때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영연백을 만개 준비한 그런 윤석열 정권이 다시 권력을 잡도록 그냥 방치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더라도 그런 투쟁을 할 것이고 그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거라 생각하고 또 헌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그때까지 저녁마다 집회에 참석할 생각이고 또 각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집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주사회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대통령으로 유력한데 그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22년에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세계의 부가 극소수에게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체 소득의 15%를 하위 50%가 분배를 받고 상위 10%가 나라에 따라서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고 부의 편중은 이게 더 심해서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2%를 차지하고 그리고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6%를 차지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보시면 하위 50%의 수입은 전체 국가소득의 16% 그리고 상위 1%는 14.7%를 차지합니다. 근데 부의 경우는 더 심해서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는 전체의 5.6% 그리고 상위 1%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수입의 차를 보면 1대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1대 7에서 1대 8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율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부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의 반대는 그냥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부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많이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 분비의 문제고 결국은 이런 부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자연에서 자원을 채굴해서 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예전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탈하고 또 자연에서 자원을 채굴함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로부터 임금을 착취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또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거에도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이윤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어느 한순간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997년도에 경험을 하게 된 IMF입니다. 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섰고, 이 신자유주의 특징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시장 자유와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촉진, 이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 그거는 세계적인 초국적 자본이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냐? 각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후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한미 FTA를 비롯해서 FTA를 반대를 했고요. 근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수도 민영화 결과 보고와 같은 이런 보고서를 봐도 상수도를 민영화했을 때 초기에는 경쟁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비용을 낮게 받지만, 독점 체제가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그 사용자의 편익이 아니라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사용료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물가, 전기가, 그런 것들이 민영화된 나라에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진행된 결과 결국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부유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또한 다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자영업도 망하고 농촌도 생산비조차 챙기지 못해 파산을 이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유무역을 하자고 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오늘 뉴스에도 보면 상호 관세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 체제로 가봤더니 그것도 이윤을 남기는 거에 한계가 생기니까 결국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 회복이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호프자렌의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책이나 아니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석유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동도 그렇고 경남 지방에서 여기저기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산불을 꺼야 되겠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산불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고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산불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이게 결국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강수량이 어떤 부분은 폭우가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불이 발생하는 거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산불뿐만 아니라 2019년 UN 보고서를 보면 지구 생물종 중에 50만에서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야생 포유류의 8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사육하는 가축과 인류가 전체 포유류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 지수를 보면 과거 1970년대에 비해서 69%가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생태계가 안정적이 돼야지 그 속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있는 우리 인류 또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행위, 특히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만 번성하면서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이렇게 인간이 굉장히 커다란, 인간만 암덩이처럼 커다랗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가 촬영한 유튜브 영상인데 인류 멸종까지 77년까지 남지 않았다. 이런 인류의 멸종을 예언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멸종 얘기하면 설마 그렇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7년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그거는 지금 당장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김종철 선생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아니면 미래는 생태의 문명, 또 경제체제는 어떤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질지 이야기하고 있는 도넛경제학,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 한번 시간 됐을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눈앞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뭐를 좀 더 고민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반려견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